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인사형살과 사신형살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대단히 자주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요. 형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형살과 사신형살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강의에는 꼭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자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차 해서 인사형살과 사신형살이라는 컨텐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지장간의 기운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장간의 기운을요. 요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제가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10개의 천간은 순수한 기운이고요. 이 순수한 기운들이 이 12개의 지지 안에 뒤엉켜서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12지지는 순수한 글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10개 순수한 천간의 기운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삼합적인 운동으로 보게 되면은 신금은 결국에 자수로 향하게 됩니다. 신자진이니까요. 그리고 유금은 사유축의 왕지이기 때문에 금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요, 무토도 있고요, 임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금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금생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유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경금도 있고요, 그리고 신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신중의 경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수기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주 원국에 자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에 동조하는 세력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운에서도, 월운에서도, 일운에서도 자수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신금은 자수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겠죠. 심지어 신자진의 생지, 강하게 밀어주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대단히 강하게 자수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경금 자체의 순수성보다는 수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첫째, 저는 지장간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부분, 그리고 둘째, 이제 말씀드릴 인사형살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인목 자체를 대단히 강한 나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장간을 보시면 되겠죠.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습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만 간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목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삼합적인 운동으로 봤을 때에도 인, 오, 술, 화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화기운이 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사형살 그 안을 보면요, 목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생화를 하고 있고요. 이 화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경금을 자극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 특히 이제 공식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경금은 병화의 극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자극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목생화를 해줘서 대단히 강해진 병화란 말입니다. 그럼 이 병화는 당연히 경금을 자극한다고 밖에는 이야기 못하겠죠. 그리고 이 경금은 또 대단히 좀 건조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도 품을 수가 있으세요. 지금 지장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지장간 여기 있는 무토는 빼고 얘기하시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생지에 있는 이 무토는요, 우리가 지장간의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이는 지난 계절의 기운이 남아있는
잔여 기운을 뜻합니다. 잔여 기운. 남아있는 나머지 기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소멸해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의 기운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요 안에 있는 중기하고 정기의 내용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인사형살이라는 거는 결국에 간목이 병화를 크게 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경금을 자극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인사형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첫째, 심리적으로는요. 목생화가 뭡니까? 갑자기 확 펼쳐내는 기운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확 펼쳐내는 기운이 경금을 자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경금의 기운은 뭡니까?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하는 기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만히 잘 있다가 저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불의가 아닌가요? 저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목화로 갑자기 확 펼쳐내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뭡니까? 또 수호지심이라 그러죠. 잘못된 것을 뭔가 내가 고치고자 하는, 또는 허물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허물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대단히 좋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허물이 사실은 허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진중한 생각과 또 2번, 3번 또는 10번, 20번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인사형살이 있으신 분은 결국 다혈질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갑자기 확 펼쳐내면서 결과를 보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수호지심, 잘못된 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심리적으로 말고 어떤 건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인목 자체를 대단히 강한 나무의 기운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명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간목이 병화를 크게 생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다시 경금을 자극했죠. 자, 그러면요. 나무에 해당하는 건강, 간, 담낭, 근육, 관절 이런 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금에 관련된 건강은 또 뭐겠습니까? 뭐 호흡기, 갑상선 그리고 소화기관 이런 데가 해당되겠고요. 화기운이 또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면 화나 수에 관련된 거의 전부 다네요. 맞습니다. 거의 전부 다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요. 만약에 그 사주 원국이 나무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 그렇다면 인사형살이 들어올 때 이 나무의 기운이 설기되면서 여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화나 수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잡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는 금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 그 명식 자체가. 그러면 호흡기나 갑상선, 소화기관 또는 뭐 폐 이런 쪽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 금하고 목이 관련됐을 때 실제로 수술과 관련된 일, 또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신형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장간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무, 경, 병이 있고요. 그리고 무, 임, 경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지장간의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생수를 하죠. 금생수를 합니다.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짓누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옆으로 제가 옮겨서 한번 적어 볼게요. 경금이 수기운을 대단히 강하게 생조해 주게 되고요.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짓누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수기운은 뭡니까? 금수기운은요,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왜? 금수기운이니까요. 막 수에 집중이 되니까 깊이 있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병화를 자극하게 되죠. 병화는 아까 뭐였죠? 펼치다. 앞서 인사형살하고 느낌이 정반대죠. 인사형살은 성급하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신형살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펼쳐내는 기운이라는 거죠. 수가 화를 자극하게 되니까 결과값은 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수기운이 깊이 있는 생각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지나치게 되면 우울감이 될 수도 있겠죠. 우울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욕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점들도 역시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경금이 크게 웬만하지 않은 이상에는 경금이 크게 설기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금의 기운들이 제법 강하잖아요. 네, 제법 강하니까 금이 설기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금이 대단히 위축돼 가지고 설기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생수를 하니까 이 수기운이 대단히 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화의 기운, 화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병화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건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병화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시력, 그리고 심혈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사신형살 같은 경우는 많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수기운이 너무 왕해지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죠. 자궁 또는 뭐라 그러죠? 전립선, 네. 방광, 그리고 신장, 콩팥.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화와 수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와 수가 부딪히는 게 왜 우울감을 동반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수기운이 다른 어떤 기운과 부딪히거나 다른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서 수기운을 눈에 보이게끔 할 때 우울감에 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기운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요. 그리고 화와 수가 부딪히니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화는 테스토스테론이고요. 수는 에스트로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형살하고 사신형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으로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사형살, 사신형살, 더 나아가서는 뭐 축술형살, 술미형살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사신형살이나 뭐 또는 인사형살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십성적으로 그리고 오행적으로 우리가 명식 볼 때 제일 그 판단 미스를 내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십성으로만 생각하시다가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십성적으로 오행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발생하는지 또 심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정말로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